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주식에는 수익의 정석이 있죠. 정말 정석처럼 교과서처럼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면서 크게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경제TV에서 딱 하루 월요일만 진행하는 생방송이고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만큼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꾸준하게 매주 좋은 수익률을 주고 계시는 만큼 오늘 준비되어 있는 각각 한 전문가님당 한 종목씩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좀 시작이 지지부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합권에서 혼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인데요. 그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놀린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들은 또 가는 그리고 실적 장세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나타내는 장세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외롭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종목들도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만나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이 시간 이외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장에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여기 폰 카메라를 QR코드에 들이대시면 되는데요. 스캔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요, 보지만 마시고 딱 터치하는 순간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정확하게 477명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딱 선착순 방송 끝나기 전까지 30분만 받을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1부는 오치열 전문가님, 또 2부는 이윤호 전문가님 각각 다른 매력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치열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나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미 증시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S&P가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 정도 남긴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남긴 상황이다 라고 보면서 꾸준하게 미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다시 어디로 올 거예요? 바로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이 다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약간씩 0.3%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 약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약 후 강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시장이지만 어쨌든 전약 후강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던 만큼 오늘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슈들 그리고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앞서서 그렇다면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이 어떤데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치열 전문가님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여러 가지 컨셉의 종목들을 제시해 주시지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매주 꾸준하게 한 종목씩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만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또 노란톡에서만 드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단에 QR코드 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자, 줌 인터넷이 7월 초반대 종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이 7월 4일이었죠. 단 하루 만에 10%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이 또한 노란톡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이외에도 PI 첨단 소재가 있었죠. 20%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생방송인 만큼 또 방송 규정이 있는 만큼 거짓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고요. 이 또한 6월 중순에 저희가 제시해드리면서 단 5일 만에 20%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한컴 라이프 케어도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률 인증샷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41%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드리는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인증샷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부탁드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익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의 정석에 넘치는 교육 자료 때문인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주식에는
주식, 수익의 정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과서처럼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말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자료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또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 주식에 관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육 자료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하단에, 여기 하단 아니어도 지금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죠. 오프닝 앞에서만 띄워드립니다. 폰 카메라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터치하시고 선착순 30명 안에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앞에 시황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장 긍정적으로 말씀 주신 만큼 어떠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어떠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물난리가 많이 나면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바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뭐 인재냐 천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재지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방비를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아쉬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물난리 강남에서 작년에서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다 잠겨가지고 침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이슈들도 나오면서 이제 하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그 폭우가 쏟아지면은 구축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왜 신축 아파트들만 문제냐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런 섹터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또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장에서 큰 이슈로 일단은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종목이 관련 종목일지 아닐지는 방송 끝까지 보시기 바라면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좀 전에 저희 매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수익률 보셨죠? 그러한 종목들 궁금하다, 교육자료 받고 싶다.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폰 카메라 들이대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 편안하게 보시면서 카메라만 들이대시고 주소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그램우주님, 무한리필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고 우리 이관선님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도 방송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반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두세 분 정도 입장을 하셨는데요. 28명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무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일단 주요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또 이슈별로 움직이는 장인 만큼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관련된 종목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슈를 준비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자, 다른 이슈가 있죠. 물론 이제 좀 그런 이슈들을 토대로 뭐 폐기물 관련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뭐 건설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그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 말고 조금 중장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이제 막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2차 전지들이 너무 잘 가잖아요. 너무 잘 가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또 가장 큰 이슈로 부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UAM이다. 자, 일단 UAM 같은 경우 내년에 그 가시화가 될 것이다. 내년 2024년도 7월부터 1년 정도가 남았죠. 7월부터 시운전, 시운행을 하고 조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1인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옵니다. 자, 참 신기한데 이게 예전에는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았는데 이제는 헬리콥터가 아니라 내 자가용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UAM이라고 하면 뭐 2차 전지에서 뭐 그 관련되어 있는 뭐 레이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하는 것인가? UAM뿐만 아니라 미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 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실제 그 도로에서 그 운전하는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그런 네.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싹 다 어떤 연료를 사용을 할 것인지 바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2차 전지입니다. 다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를 부각을 받았던 게 바로 소재주들입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뭐 그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원자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순환이 넘어갈 게 바로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일부 종목은 바로 2차 전지 장비주다. 요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뭐 실제로 지난주에는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제2의 에코프로가 없을까? 이렇게 굉장히 매수하지 않은 것을 막 후회해보기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UAM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2차 전지로 따진다면 자율주행도 있고 뭐 관련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인 자가용 시대가 온다라는 만큼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비슷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종목명과 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들은 노란톡에서만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직접적으로 케어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1부의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가 있을 텐데요. 주소를 보지만 마시고 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회사 일 하시면서 다들 노란톡 방송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478명이라는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딱 500분까지만 받고 저희가 문을 닫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UAM 관련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표현하는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호재 그리고 많은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은 이미 조금 부각을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SK 이노베이션과 관련을 해서 그 이제 조금 장비들을 납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고객사 증설 계획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아니, 고객사 캐파를 늘리는 거랑 이 기업이랑 뭐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2023년도에 야 100도 안 되는 게 한 이제 한 7년 후에는 500까지 늘린다. 이거 한 7, 8배, 9배까지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어디서 만드냐? 바로 요 기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2차 전지 관련 공장을 만드는데 이 기업에서는 2차 전지 자동화 조립 공정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주들 아직도 안 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맞아요. 수 있는데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올해 흑자 전환을 합니다. 이게 터닝 사실상 포인트네요. 그쵸. 이 네. 터닝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가야지.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 좋죠. 네.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를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에코프로 참 좋습니다. 또 갈 수 있고 막 갑자기 막 20%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보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보다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잡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뭐 2차 전지 뭐 그 전기차, 수소 전기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껏 해봤자 글로벌 그 차량 총 생산의 10%도 안 됩니다. 올해 이제 막 7%, 8% 찍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게 2030년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운전하는 그런 차량들 50% 이상이 전기차, 수소전기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비주,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주가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관련돼서 앞으로 뭐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의 고객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도 자동화 공정 장비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재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터닝 포인트로 상승세로 바뀌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모로 조금 기대가 되는 겹호재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기간을 잡아주실지 또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끝나가고요. 오철 전문가님께서 계속 짚어주실 거지만 정확한 내용과 교육 자료는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실까요? 들고 계시는 폰에서 카메라 켜시고 방송 보시면서 여기 스캔하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스캔 주소가 있을 텐데요. 주소를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도 거의 500분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 오철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1분 1초 시시각각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실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차 전지 장비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고객사가 어디인 것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인 또 호재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10년과 미래에 보는 10년 그 개발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 속도, 과학 발전의 특이점이 왔다고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 가장 큰 좀 특수성이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그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문명이 발전의 그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일밖에 없다. 자, 지금 이 그 미래 그 상상도 같은 건데 이거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지금은 애완동물 그 이제 반려동물이죠. 반려견들이 이제 조금 산책을 하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끌고 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로봇 강아지인가요? 자, 로봇 강아지 반려 로봇이에요. 반려 로봇. 네. 실제로 제 친구가 반려 로봇을 키운 적이 있어요. 아, 참 신기하죠. 실제로 요만한 그 반려 로봇이 일로 와 하면 일로 오고 저리 가. 신기하네요. 예, 네. 그거 출시된 지가 벌써 한 4년 5년 됐을 텐데 지금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조금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미래 이거 좀 보시면은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싹 다 배터리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배터리 그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 기업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자동화 공정 조립 장비를 만드는 이 기업이 굉장히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뭐 제2의 사실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제2의 충분히 에코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기업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이 안 되거든요. 네. 1,700억이 안 되는데 올해 수주 잔고가 4,400억 원입니다. 예, 올해 따놓은 수주 잔고 건만 4,4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돈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주권을 다 따낸 거 다 이제 해가지고 돈만 벌어들이기만 하면은 자 이제 하늘로 날아갈 일이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52주 신고가가 최고가가 지금 한 19,000원대거든요. 19,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12,000원 막 이런 가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뛰어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당연히 나와줘야 하는 그런 주가가 2만 원대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치어 전문가님의 일부 종목 시원하게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삼거래일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추가적인 말씀까지 주셨고요. 일단은 1인 자가용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의 길게 봤을 때도 미래 가치도 괜찮지만 최근에 애견 로봇이 또
시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또 애견 로봇 사업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도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두고 실제로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첫 번째 종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1,700억 원이지만 일단은 수주 계약의 매출이, 그러니까 수주 계약의 억이 한 4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가치가 크다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궁금하신 분들 일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람 사진 찍듯이 화면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는데요. 주소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대박님 어서 오시고요.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오늘 종목명 공개하고 교육 자료 드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짚어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서 이윤호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장입니다. 수익의 정석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 아니고 월요일 딱 이 시간 50분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만큼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직접적인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오늘 반도체 장비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우크라 재건 모멘텀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실적 시즌인 만큼 또 실적 장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옥석 가리기 저희와 함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만나보기 전에 앞서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윤호 전문가님의 수익률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2부는 또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 15%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이 또한 이틀 만에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오채열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두 분 다 만만치 않게 좋은 수익률들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 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대응 전략을 노란톡에서 이렇게나 발빠르게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틀 3일 안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죠. 20일 만에 50% 수익률 그리고 유니캐스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60%. 사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알루코를 포함해서 최종 세 종목으로 거의 1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저희가 PPT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일진파워로 8%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종목 이외에 노란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전문가님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좀 독립하면서 주식 투자를 좀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까지 저희가 교육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늦지 않게 빠르게 스캔하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남겨져 있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윤호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월요일부터의 수익을 책임질 수익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시작이 막상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관이나 외인이 뭐 쌍끌이 매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 기관이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사실 이런 기관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나 산업군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오목조목 좀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우리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선 전략 후강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채열 전문가님과 2부의 이윤호 전문가님 각각 다른 매력으로 항상 종목을 선별해 주시고 또 이틀, 3일, 길어봤자 1주, 2주 안에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 이윤호 전문가님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채열 전문가님과 다르게 또 이윤호 전문가님 께서 보시는 주요 시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황은 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보셨던 그 시황을 저도 안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말까지의 약간 이 윤 대통령의 이 동선 이 동선을 좀 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좀 중요한 이유가 네. 이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잘하는 게 있냐, 뭐 많이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하는 게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가장 먼저 세일즈 외교. 이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회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호재가 좀 다르게 반영이 되고 그때그때 이 섹터 흐름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러한 윤 대통령의 회동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상의 뭐 투자 심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셨던 제가 이제 집중하는 시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윤 대통령이 약간 그런 일정이나 이런 거를 좀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네. 윤 대통령이 좀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뉴스 깜짝 열심히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네. 깜짝 소식이었어요. 이렇게 뉴스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시겠지만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좀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안보라든지 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뭐 안보나 뭐 재건 이런 데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이슈가 좀 그렇게 세게 막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슈가 더 많으니까 지금 좀 잔잔하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이슈에 비춰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좀 섹터가 있는데 저 아나운서님께서는 이러한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거 이거 해가지고 좀 어떤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건설주들도 좋고 네. 뭐 토목 관련, 그러니까 인프라를 건설하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전쟁 중에 뭐 지뢰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재건을 하려면 지뢰부터 없애야 돼. 근데 우크라이나가 네. 지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여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한마디로 뭐 지뢰 제거해가지고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종료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퍼스텍이 올라갔었어요. 퍼스텍이 맞아요. 지뢰 제거 관련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그런 뭐 지뢰 관련주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좀 미리 잡아야 되는 거는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나 플랜트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저 아나운서님께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봐오셨잖아요. 네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건설 기계 테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뭐 차익 매물을 중간중간에 뱉어내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도화 엔지니어, 뭐 진성 TEC, 뭐 대창단조, 뭐 서현 탄메탈 등등 해가지고 네. 정신없던 그런 이제 시장이 2022년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떴다가 잠깐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살짝 내려왔다가 한 번 떴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했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어떻게 이제 반영될지는
그냥 딱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현금 흐름이 좀 이렇게 몰리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건설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식상해. 이것보다는 약간 더 눌려 있는. 건설기 같은 경우는 하도 등락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뭐 그렇게 우크라 재건에 뭐 이렇게 수주를 했다든지 뭐 얘기가 됐다든지 이런 게 크게 없는데도 그냥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하락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는 섹터가 바로 건설 토목 플랜트 섹터예요. 왜냐하면 이 토목 같은 경우는 뭐 도로 같은 그런 인프라,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는 뭐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좀 부각을 받아서 상승 나올 수가 있는 게 DLENC, 뭐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뭐 대우건설, 뭐 이런 이렇게 적어드렸죠.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일까요? 그거는 뭐 네. 보시면 알겠죠. 그거 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면. 오늘 집중 시간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또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과는 다른 부분으로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님의 일단은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으로 인한 관련 이슈, 관련 종목을 오늘 들고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재건 테마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수주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번복했던 만큼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가져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화면에 적혀주신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관련된 전략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만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들고 계시는 폰에서 매일같이 활용하시는 폰 아시죠?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그냥 카메라를 켜시면 됩니다. 화면에 QR코드에 딱 들이대시면 되는데요. 주소가 자동적으로 뜰 거예요.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막 검색돼야 되죠. 비번도 쳐야 되죠. 막 어머니, 아버님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QR코드 스캔하시면 요즘은 간단하게 입장만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전략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 수익의 정석으로 정말 교과서처럼 기본부터 탄탄하게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집중 시황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히든 종목 계속해서 힌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제가 왜 이 종목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부터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네 글자거든요. 이 네 글자인데 사실 이 회사가 얼마 전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 그저께 이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재건이나 이제 확장을 좀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고 이미 딱 이슈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5%가량 올랐다가 살짝 빠져서 한 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에 좀 직접적으로 뭔가 업무 협약을 이제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좀 몇 가지 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뭐 포럼에 참여했다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재건 업무 협약에 이게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좀 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회사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가에 비해서. 일단 이 회사 뭐 당연히 뭐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뭐 토목 그리고 뭐 건설 사업이겠죠. 그건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뭐 한국도로교통공사도 뭐 고객으로 두고 있고, 뭐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연자력이라든지 뭐 한전 뭐 등등 해가지고 고객사 뭐 빵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주가 같은 걸 볼게요. 사실 이렇게 좀 좋은 회사라도요. 네. 주가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 있으면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투심 자체가 사실 뭐 이전에 2021년, 2020년에 비해서는 투심 자체가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주가가 급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잡고 내가 이제 상승 종목을 같이 따라가서 딱 잡았는데 그게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이전 시장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잠겨 있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지금 주가가 37,5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액면가액은 똑같거든요. 액면가액은 똑같은 액면가액 주가 말고요. 이제 뭐 500원, 5,000원 하는 그 액면가 있죠. 그 액면가는 다 같은데
우선주가 지금 6만 원이 넘어요. 우선주가 6만 원이 넘고 그리고 이 보통주가 지금 3만 원대 중후반에서 놀고 있는데 사실 원래대로라면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그러니까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주가가 더 높아야 정상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그럼 우선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우선주 같은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그래서 좀 보면요. 지금 매출 규모가요. 이제 21조 지난 해에만 그리고 이번 해에도 25조 가량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요. 자, 이런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우선주 제가 아까 6만 원대 넘는 그런 비싼 가격의 우선주가 저는 결코 고평가된 그런 가격이 아니다. 보통주가 지금 너무 낮은 거다.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보통 준 거죠? 보통주예요. 네. 네. 이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우선주와 보통주가 이제 둘 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요. 액면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 두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 차이까지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우리나라에서 좀 성공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한 20%가량 주가가 높게 측정이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주와 그쵸. 우선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의결권이에요. 맞아요. 이 회사에 뭔가 뭘 결정하기 위한 거에 대한 뭐 그런 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이 지분에 따라서 이런 의결권이라든지 이게 강해지잖아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죠. 우선주는 네.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네. 뭐 배당을 좀 더 주기는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회사의 우선주를 갖고 있었을 때 보통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나? 한 2배를 주나? 아니에요. 이 보통주를 갖고 있을 때 600원 정도 배당을 줬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우선주는 650원밖에 안 줘요. 50원 차이밖에 안 나요. 한마디로 지금 보통주 자체가 지금 37,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무조건 6만 원 이상으로 가야 얘가 좀 재평가,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대로의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좀 많이 보수적으로 목표 매도가를 48,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물려 있는 사람들의 저항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으로 48,000원을 매도가로 잡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재무라든지 우선주의 방향, 우선주의 주가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금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 재건의 이제 직접적인 뭔가 업무 협약도 체결이 돼 있고 뭐 실적도 좋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저는 이 회사는 못해도 6만 원 이상은 가야지 자신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님, 네. 이 회사가 네.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지도 않아요, 약간? 저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다? 빠질 이유가 없고 올라가야 될 이유만 있는데 지금 빠져 있다. 그럼 뭐다? 지금이 살 기회가 아닌가 지금이 싶어요. 딱 공략할 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보통주, 우선주 또 모르는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부족하다. 이윤호 전문가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뭐 굳이 종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식시장을 함께 좀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오늘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13분 정도만 받을게요. 자, 기본 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들이대시면 주소가 뜹니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대대방님 어서 오시고요. 대박나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 한 분 한 분 종목명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50분에 문 닫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소수 정예로 알려드리고 전략들 세워드릴 거니까요. 성급하게 또 들어왔다 나가지 마시고 제 입장 안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보통주로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로 준비를 해주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건설 토목 플랜트 관련 주입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그냥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그냥 오를 수 있는 일시적인 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재건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굉장히 고객사들을 큰 대기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따지는 PER, 저평가를 따졌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무제표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요. 네. 정말 간단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고금리 시대죠. 네, 금리가 맞아요. 너무 높아요. 네. 우리가 막상 그냥 차 하나를 살려고 해도요. 그거를 현금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현금이 있다고 해도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그런 대출에 대한 이자, 이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길 꺼려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몇 천만 원 하는 자동차도 그런데 몇 억대를 하는 집은 어떨까요? 집에 대한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앞으로 뭐 경기가 좀 풀린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조금 좀 시장에서 투심을 다시 일으키기가 좀 어렵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네. 그 금리가 높은 부분이 뭐 지금 다 짚어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결과만 얘기하면 주택에 대한 약간 수요나 이런 부분을 좀 침체를 시키면서 이 각종 건설사들의 좀 약간 실적 악화가 좀 우려되면서 주가가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눌리는 건데 사실 지금 상황 어때요, 아나운서님? 지금 사실 뭐 약간 미국에서도 뭐 0.25%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동결을 했어요, 몇 번, 그렇죠? 금리 그러면 또 동결을 했단 말이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네. 그게 너무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너무 네. 높은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뱅크런 사태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다른 뭐 은행 파산 사태라든지. 계속해서 지수가 눌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너무 이렇게 좀 금리를 인상을 시키기에는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후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금리를 진짜 조금 올리든지 동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지금 그렇다고 안 잡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잘 잡히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자,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까지 잡혔어.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 경제에 있어서 이 돈은 피와 똑같아요. 이 피가 안 흐르는 상태야, 몸에. 피가 돌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흐르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런 약간 수요 심리라고 해야 되죠. 주택 수요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요 심리가 곧 뭐다? 이 건설사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좋게. 그러면 이게 딱 예상이 돼요. 지금 금리가 좀 동결이 되고 나중에 조금 인하까지 있는데 그러면 약간 더 주택 수요가 살아나겠네. 그러면 이거를 시장이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시장이 예상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안 올라. 지금 심지어 회사까지 굉장히 좋은데 약간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한 3, 4조 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근데 그런데도 아직 움직이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몇 달 전이라도 미리 매수를 해도 되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단기 상승 모멘텀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아직 2%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럼 뭐다? 이거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4만 8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배당이 있는 매력적인 종목인 만큼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10분 자리 남겨져 있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3분 남았으니까요. 이미 저희 수익률로 매주 한 종목씩 입증을 해주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치열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각각 거의 100%의 누적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반겨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각각 강점을 한 줄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미래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별것도 아닌 거 창문 여는 것도 다 자동이죠. 커튼도 요새 다 자동이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가전제품에도 싹 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ESS 사업 같은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 제작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관련 고객사들도 캐파를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스무스하게 제2의 에코프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의 웨코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 강점 한 줄만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잘 잡아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종목 왔으니까 이 종목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40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